내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이 뭐 점심쯤 13시쯤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럼 13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서 좀 쉬고 있다가 19시에 일이 생기면 다시 19시에 출근을 해서 뭐 새벽에 끝나면 또 새벽에 퇴근을 하고 계속 내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면서 업무를 잘라서 계속 하는, 그러면 직원들의 삶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언제 내 일이 시작되는지, 언제 내가 퇴근을 하는지, 언제 쉬는 날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는, 주중에 좀 바빴거나 주말이 바쁜 주에는 80시간, 뭐 심지어는 100시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경이 인터텍 킴스코에 벌어지고 있었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노예근로제도를 만들어서 저희의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대면서 일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텍 킴스코라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최동호라고 하고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인터텍 킴스코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터텍 킴스코는 인터텍이라는 영국 기업 그리고 킴스코라는 국내 기업의 합자 회사이고요. 인터텍은 130년 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테스팅 기업이라고 하는데 품질을 검사하고 검증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 수량을 검정하고 선박의 선적 그리고 하역 작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관찰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택, 대산, 그리고 군산, 여수, 마산, 부산, 울산 이렇게 전국 주요 항만에 좀 흩어져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터텍 킴스코에는 3가지의 직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검정사이고요. 저는 대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유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검정하는 그 품목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카메라와 같은 거, 마시는 물,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석탄, 자동차, 고철, 쌀과 같은 곡물, 수만 가지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4개 정유사, 수많은 화학회사들, 자동차를 수입하는 부두, 석탄을 취급하는 화력발전소, 뭐 LNG 기지, 혹은 또 곡물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 저희 그 검정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좀 일하시던 근무 환경은 어땠는지. 2017년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이랬어요. 저희 인터텍 킴스코의 주 업무가 수출입 선박에서 검정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수출입이 벌어지는 시간대에 저희가 일을 계속 해야 됐고 365일 24시간 업무가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적정한 인원 그리고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고 탄력근로제라는 편법을 좀 사용해왔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탄력근로제가 아니라 좀 다른 탄력근로제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이걸 노예근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없는 시간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지시를 회사에서 내리게 됩니다. 일 없는 시간을 쉬라고 하네. 그래서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직원들은 처음에 그 시행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일이 있는 시간의 자유는 억압하겠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변형이 돼갔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가령 내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이 뭐 점심쯤 13시쯤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럼 13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서 좀 쉬고 있다가 19시에 일이 생기면 다시 19시에 출근을 해서 뭐 새벽에 끝나면 또 새벽에 퇴근을 하고 오전에 일이 없으면 또 쉬었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내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면서 업무를 잘라서 계속 하는, 또 반대의 경우에는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이게 뭐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퇴근할 수 없는 그런 근무 형태를 만들어 갔고요. 노동자들이 처음에 일이 없는 시간을 쉬게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쉰 시간들은 전부 이제 다음에 근무해야 될 시간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일을 했어도 오전을 쉬게 되면 오전에 쉰 시간만큼 연장 근로한 시간이 사라지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러면 너무 운영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교대 근무를 할 필요도 없고 직원들이 회사가 필요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의 삶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언제 내 일이 시작되는지, 언제 내가 퇴근을 하는지, 언제 쉬는 날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쯤 돼가지고 그날 추가 근무할 사람을 정하고
다음날 출근 시간을 정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직원이 5명이면 2명은 오늘 새벽까지 일을 하고 3명 중에 1명은 내일 4시에 출근하고 1명은 6시에 출근하고 1명은 9시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서 특히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치거나 안개가 많이 끼거나 해서 선박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었던 업무가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에 그런 날은 이제 일이 없는 날이다 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 그날 쉬었기 때문에 너는 주말에 일하는 게 당연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일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래도 쉬는 날을 좀 특정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365일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이 이번 주 토 일 근무를 하고 절반은 쉬고 다음 주는 이 쉬었던 인원들이 그 다음 주 주말을 버티고 이런 식으로 격주로 주말을 쉬는 그런 업무 형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면 어떻게든 내가 쉬는 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인데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주말을 근무를 한다는 거는 정말 더 힘든 평일보다 더 힘든 일을 주말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중에 뭐 아무리 일을 못했다 해도 40시간만 했다고 쳐도 그 주말 이틀이니까 48시간을 절반의 인원으로 버티게 되면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시간, 70시간이 그냥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중에 좀 바빴거나 주말이 바쁜 주에는 80시간, 뭐 심지어는 100시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경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초반까지 인터텍 킴스코에 벌어지고 있었고 내가 언제 쉴지는 알아야 약속도 잡고 사람들하고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근하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가야 되면 그 사이에 쉬는 게 제대로 쉬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연차는 5개밖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5개의 연차도 눈치를 봐서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바쁜데 내가 연차를 쓰면 다른 직원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가족들과의 여행은 꿈도 못 꾸고요. 제 친구들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석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 결혼을 하거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들을 참석을 계획할 수가 없는 내가 이번에 꼭 참석할게 뭐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몇 시에 퇴근할지도 출근할 때 모르는데 저녁 약속도 잡기가 어려운 거고요. 물론 사무소마다 그 어려움의 크기가 인원에 따라서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다 똑같이 언제 퇴근할지 그날 돼봐야 아는 거고 심지어 이번 주말에 일하는 거를 금요일이 돼봐야 이번 주말에 내가 일을 하는구나 뭐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계획할 수가 없었고 정말 좀 힘든 삶을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예전부터 그런 회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 뽑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심지어 계약직이다라고 하면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도 계속 퇴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이나 제가 사표를 썼다가 사표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 제가 그만두면 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회사에서 붙잡는 그런 상황들이 3번이나 있었고 그러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동조합을 임원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기업노조일 때 저희 인터텍 킴스코 노동조합이 과반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도 없는 선배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투쟁하지 않는 그런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꿀 수가 없는 2017년도 한 해를 기업노조로서 회사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냥 회사는 어렵다라는 얘기만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2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수십억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였고 그 만들어낸 영업이익이 모두 주주에게 배당되는 그런 구조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컸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국화학솜식품산업노동조합을 찾게 되었고요. 화섬노조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정말 우리는 바꿔야 되는 회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도 5월 말에 그 조직 변경을 통해서 민주노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기업노조에 있던 모든 조합원이 찬성을 해서 조직 변경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MZ 세대들이 탄력근로제를 좋아한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싫을 때는 좀 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R이라는 채널,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좀 많이 사람들이 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52시간 제도에 대한 유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인터텍 힘스코어와 같은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겠구나. 어쩌면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 인터텍 힘스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요. 그 윤석열이 말하는 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더 할 수 있을 땐 더 하고 덜하고, 이게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절대 노동자에게 그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 정책이 시행이 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조금만 바꿔보면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탄력근로제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내가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근무제가 탄력근무제인 거거든요. 딱 인터텍 힘스코어의 근무제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52시간 유연화 제도를 보면은 월 단위로 혹은 연 단위로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67시간까지 최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과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7시간도 굉장히 과한 거잖아요. 과로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시간을 공짜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고요. 인터텍 힘스코어에서 제가 겪어본 바로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이거는 회사만 탄력적인 근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노동자들이 해야 될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서서 뭐 싸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거부를 해야 돼요. 꼭 민주노총, 민주노조를 찾아와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이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그런 제도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악용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조직 변경하고 회사랑 단체 협약을 맺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